신사숙녀 여러분, DIVI 그룹의 경험 공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일러 블로우다운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일러 블로우다운이 왜 필요한가? 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일러는 물을 포함한 밀폐된 장치입니다. 보일러는 연료 연소 과정을 통해 열을 받아 물을 끓여 증기로 증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증발 과정에서 물에 포함된 침전 성분들이 보일러 내에 남아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침전물이 열교환 표면에 부착되면 보일러의 효율이 저하되므로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보일러 내 침전물의 해로운 영향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DIVI 그룹 채널에서 제공하는 보일러의 수처리가 왜 필요한가? 라는 경험 공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일러 블로우다운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 보일러 블로우다운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보일러는 DIVI 그룹의 브랜드인 DIVI 보일러가 설계, 제작, 설치 및 인도한 제품입니다. 이 보일러는 시간당 20톤의 증기 생산 용량을 가진 유동층 보일러이며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먼저 블로우다운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일러의 주요 블로우다운 배관으로 보일러 본체 하단이나 연소실 튜브 하단에 위치합니다. 침전물이 쌓이기 쉬운 부분에 설치되며 블로우다운 배관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밸브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스톱 밸브, 글로브 밸브로 완전히 열거나 닫기 위해 여러 번 회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블로우다운 밸브로 일반적으로 볼 밸브 또는 블로우다운 전용 밸브가 사용됩니다. 이 밸브의 특징은 매우 빠르게 완전히 개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0도 회전만으로 완전히 개방되거나 닫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블로우다운을 수행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블로우다운 밸브를 빠르게 완전히 엽니다. 둘째, 스톱 밸브를 서서히 열어 뜨거운 물이 점진적으로 흐르면서 배관이 예열되도록 합니다. 보일러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스톱 밸브를 너무 빨리 열면 배관이 갑자기 가열되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 2회전만 열고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조작해야 합니다. 셋째, 약 15에서 30초 동안 기다리며 배관을 예열한 후 스톱 밸브를 닫습니다. 넷째, 스톱 밸브를 닫은 후 블로우다운 밸브를 신속하게 닫습니다. 다섯째, 스톱 밸브를 완전히 엽니다. 여섯째, 블로우다운 밸브를 빠르게 열었다 닫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블로우다운 밸브의 개폐를 35초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35회 반복하거나 보일러 수질 상태에 따라 7회 이상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블로우다운은 얼마나 자주, 몇 회씩 수행해야 할까요?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수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는 주 1회 교정해야 하며 수온 30도 이하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산업용 포화 증기 보일러의 경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발전소용 또는 고압 증기 보일러의 경우에는 모든 지표를 규정에 맞게 측정해야 합니다. 이 장비는 pH를 측정하고 이 장비는 총룡종 구형물 TDS 토탈 디졸브드 솔리즈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일러 수처리 기준표가 있습니다. DIVI 그룹이 다루는 보일러는 포화 증기를 사용하는 보일러이므로 두 가지 주요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pH 수소이온 농도이며 다른 하나는 TDS 총룡종 구형물입니다.
pH 수치는 물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을 나타냅니다. TDS는 물속에 용해된 고형물 양을 측정하여 배출되는 침전물의 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블로우다운 수를 채취하여 수질을 측정해야 합니다. 보일러의 pH가 10에서 12 범위에 있지 않다면 화학약품 투입량을 조정하여 항상 적절한 범위 내에 유지해야 합니다. 보일러의 TDS 값은 3000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블로우다운 횟수와 주기는 TDS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TDS가 3000ppm 이하라면 현재의 블로우다운 주기가 적절합니다. 하지만 TDS가 3000ppm을 초과하면 블로우다운 횟수나 주기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3000ppm은 측정 장비 기준으로 3ppt에 해당합니다. 블로우다운 빈도나 횟수는 공장의 증기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보일러가 낮은 부하 상태일 때 블로우다운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하면 블로우다운으로 인해 생산용 증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TDS 값이 너무 낮다면 블로우다운 빈도를 줄여야 합니다. 블로우다운을 많이 수행할수록 뜨거운 물이 환경으로 배출되어 보일러의 연료 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로우다운 수질 측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일러 블로우다운 수를 취한 후 30도 이하로 충분히 식힙니다. 더 빠르게 식히고 싶다면 부채질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2개의 샘플 병에 물을 담되 3cm 이상 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물은 측정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 측정 장비를 삽입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여기 보이는 값은 pH 10.1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pH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화학약품 투입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TDS는 3.68로 기준을 초과하므로 보일러 블로우다운을 더욱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 보일러는 신설된 보일러이므로 초기에는 TDS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블로우다운을 수행하면 점차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pH와 TDS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면 보일러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부식이 방지되며 열교환 효율이 높아지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이상으로 DIVI 그룹의 경험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가 보일러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DIVI 그룹에 피드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